안녕하세요. 김영동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 1강 총설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챕터 1의 총설 보시면 우리 절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별로 뭐가 있는지를 좀 먼저 볼 건데요. 자, 절별로 보시면 총설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노동법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 노동법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향 나와 있고 법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예년까지는 이 총설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됐어요. 그 한 문제는 여기 법원에 특히 집중되어 있었고요. 노동법의 법원을 설명하는 거, 법원이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하는 게 딱 되어 있었고, 그 다음 플러스해서 우리 ILO 협약, 기본 협약까지 출제 범위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문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한 문제 이상으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볼 건데요. 자, 문제는 자, 여기서 한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조금 여기는 뭔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에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총설이랑 노동법의 개념, 특수성, 여기 2절까지는 이해를 위한 내용이에요. 이해를 위한 내용이고, 자, 3절의 노동법의 경향에서 보시면 ILO의 핵심 협약이 나옵니다. ILO 핵심 협약 8개를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ILO의 핵심 협약의 8개에 대한 게 뭔지는 눈에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비준 안 한 협약이 딱 하나 있어요. 8개 중에 비준 안 한 협약이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걔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거를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노동이 근로로 바뀌기도 하고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어 때문에 조문, 그죠? 협약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그것까지 숫자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돼서는 자, 법원인 것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법원인 것, 아닌 것, 요거. 법원인 것, 아닌 것을 일단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법원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요거 두 문자로 외울게. 법단취계예요. 법단취계. 요거는 다시 한번 할 건데, 법률. 그죠? 법률, 법령.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그죠?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취업규칙이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근로계약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법원의 우선순위. 즉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으로 뭔가 법에 위배되는 거 있잖아요. 법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조문에 뭐 그런 걸 체결했다.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법률이 우선이라고요. 그죠?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뭐가 더 우선될 것이냐. 법원이라는 거는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할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우리가 뭔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룰 있잖아요. 그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해요. 당사자끼리 문제가 됐을 때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도 있고 뭐 취업규칙 같은 것도 다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케이스에서 실제 근로계약에 뭔가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걸 근거로 판사가 당부당을 판단을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좀 볼게요. 자, 노동법의 개념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전에. 노동법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근로기준법.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짧게 노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노조법. 그리고 그 외에 뭐 근참법도 있고 근태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즉 요거 우리가 단일의 노동법이라는 건 없고요. 이거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긋지 마세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규율하고 있는 노동 관련된 법령의 총체를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에 시민법과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세요.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정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정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즉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까도 정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라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당연히 긍정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해서요.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 노동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대 시민법이 뭐였고 근대 시민법이 뭐가 잘못됐길래 요거를 수정 보완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을 보세요. 근대 시민법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죠?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 이거예요.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계약 자체를 확실하게 딱 보장을 관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가 이게 딱 키워드로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떤 폐해를 낳는지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눈으로 볼게요.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발전했으나 두 번째 줄 보니까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 문제를 먼저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자, 요걸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이렇게 수정 보완돼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자, 시민법과 노동법의 구별이라는 그 네모 박스 보세요. 자, 시민법이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 절대 원칙하고 사적 자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이 완전 딱 관철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자, 소유권이 뭐 절대 원칙인 거는 일단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자,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를 좀 볼게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예요? 1대1로, 즉 무슨 소리예요? 노동력하고 임금이 1대1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장님과 일하는 내가 1대1 동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공급이 훨씬 더 많아요. 노동력에 대한 공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할 때 예를 들어서 시급이 예를 들어 나 이거 할 때 뭐 시급 얼마 받을래 했을 때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나는 10,000원에 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7,000원에 합니다, 7,000원에 합니다, 5,000원에 합니다, 4,000원에 합니다. 그죠?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시급이 100원이라고 해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노동자 계층의 빈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아동노동 같은 거 이런 폐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시간 근로가 나오죠. 그 다음 저임금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동 계층의 빈곤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걸 1대1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는 문제예요. 사실 노동 계층과 자본가 계층이 1대1일 수가 없어요. 실제 힘이 당연히 자본가 측이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의해서 노동자 계층의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임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법이 요 근대 시민 원리를 수정해서 사회법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모 보시면 사적 자치가 그죠? 이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노동법에. 보시면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이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죠? 요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이제는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동 3권을 보장하게 되면서 적법하게 노동 3권을 행사했을 때 당연히 사용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법한 노동 3권의 행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민형사 면책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수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로서 자, 그다음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노동력과 임금이 1대1인데 그죠? 요런 게 폐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최저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는 게 법률로 이제 최저 기준이 보장이 되도록 이제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영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에서 최저 기준, 근로기준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거, 최저임금법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과실책임주의에서 이제 무과실책임주의로 갔다고 했는데, 과실책임주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실이 없다 그러면 책임 안 져요. 그죠? 그러면 산재 같은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책임이 없어요.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다가 자기 실수로 인해서 다쳤다? 근로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산재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이라 누구한테 무과실 있어도 책임을 져요? 사업주한테. 사업주가 뭐 과실이 없어도요.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100% 부담하잖아요. 그죠? 사업주의 보험료, 재원으로 사회적으로 보험의 형식으로 우리가 보호를 한다. 그죠? 근로자가 실상에 뭐 과실이 있든 뭐라 하더라도. 그죠? 사용자가 무과실이어도 산재 같은 거 이제 보험이 되는 거, 산재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 단결 활동이 금지가 되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랑도 붙어 있는 거죠. 왜요? 1대1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단결해버리면 뭐예요?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불리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금지를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자유, 실질적인 평등이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결 활동이 금지해서 결국은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이 근대시민법 원리가 실패를 하게 된 거는 노동자층의 빈곤하고요. 그죠?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회법적인 원리가 들어와서 수정되고 보완이 돼서 우리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요 법리들을 형성하게 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로 나올 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 보완했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3번의 종속노동관계 보겠습니다. 의의 보시면 요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밑줄은 긁 거지만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속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사용자가 지휘 명령을 하죠. 그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임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보시면 자, 여기서의 노동은 종속 노동을 의미를 하는데, 자, 종속은 두 가지 의미에서 종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보시면 노동의 종속성 2번에 보시면 여기는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그 인격적 종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인적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인격적 종속, 인격적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2번에 경제적 종속 있죠? 그래서 경제적 종속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는 뒤에 판례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적 종속, 경제적 종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자,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근기법, 노조법 둘 다 종속노동을 전제로 하는데, 이 노동,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인적 종속. 그 다음, 사실은 사용자가 임금으로 지급하는 돈, 그죠? 사실 임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볼게요. 자, 근로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랑 인격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 지시 감독 받죠? 지휘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인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 임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검토의 두 번째 줄에 샤프로 밑줄 긋게요. 두 번째 줄 끝부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인격적 종속성 동그라미 요걸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끊고요. 노조법에서는 뭐예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로마자 3번, 로마자 우리 그 4번에 보시면 노동법의 인연과 목적 보세요. 자, 여기 목적 1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기법이랑 노조법이에요, 각각의. 자, 근기법 1조에 보시면 근기법 1조 있죠? 자, 근기법 1조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근기법에. 자, 노조법 보세요. 노조법 1조에 보시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에요. 모든 국민이 아니고 주어가 뭐예요? 근로자. 그죠? 근로자. 그러면 노조법이랑 근기법이랑 얘기하는 근로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근기법상 근로자하고요. 노조법상 근로자하고는 좀 달라요. 자, 개념의 표지가 다릅니다. 자, 그거는 입법 목적에 따라 달라요. 자, 근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근기법이라는 거는, 자, 근기법의 목적 보세요. 헌법에 따라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은 헌법 32조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여기 헌법 32조 3항에 보시면 근로조건을 기준, 그죠?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 최저 기준이에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뭐예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32조 3항에 헌법 조항이 있어요. 헌법이 모든 법의 가장 최상위 법이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입법자가 만든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근로기준법입니다. 됐죠? 자, 32조 3항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자, 근로기준법 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헌법에 따라 32조 3항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뭐예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자, 그럼 모든 인간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 그죠? 근로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근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근기법의 편제를 보시면, 각 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오는 각종의 근로조건.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뭘 써요, 여러분? 그쵸? 내 근로시간 쓰죠. 그죠? 내가 어디서 근로하는지 근로장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돈, 임금. 그죠? 내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그 다음 뭐예요? 임금, 휴게시간, 휴가 이런 것들. 즉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1대1로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맺었을 때 각종 근로조건. 이걸 바로 개별적 근로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사장님과 근로자 1과의 개별적인 요 계약. 그죠?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 최저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근로기준법은 자,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종속노동을 제공해요. 그럼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게 사실은 당연히 경제적 종속도 맞지만 경제적 종속도 맞지만 자, 인적 종속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개별 사용자한테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조법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판단 기준도 다 배울 건데, 아, 근기법에서는 얘보다 노조법상 근로자보다는 아, 인적 종속에 대한 속성이 조금 더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노조법에 볼게요. 노조법도 역시나 보세요. 헌법 33조에 근거를 해서 노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헌법 33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는 자, 요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헌법 3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거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모든 국민이 아니고요. 근로자는이에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목적이 나와 있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주적인 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노동 3권. 노동 3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고요. 얘를 헌법에 의해서 됐죠? 헌법에 의한. 자, 이거 헌법 몇 조예요? 33조 1항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 요거를 보장해서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외울 거예요. 이거 한 수업하면 1, 2차 합쳐서 한 50번은 할 건데, 자, 뭐예요? 근로조건, 뭐예요? 유지 개선. 됐죠? 목적입니다. 노동 3권을 주는 목적. 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뭐예요? 향상을 도모하고. 나머지는 뭐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덜 보셔도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 이걸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자, 요거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좀 예방하고요.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고 그래서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노조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듯이 노조법에서 노동 3권을 주는 거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보다는요. 그죠? 이 사람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 그죠? 즉 뭐예요? 경제적인 종속성이 조금 더 중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종속이. 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뒤에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때 어디가 다른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노조법이 있는 목적은 노동 3권의 보장 필요성.
요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즉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이 사람한테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따지는 거고요. 근기법상에 있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근로조건, 여기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켜서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근로조건을 보호해줘야 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보호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하고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의 인연과 목적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조문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헌법 조문에서 문제가 나올 때 최저생활보장 이런 걸로 나와서 많이 오답으로 내거든요.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최저생활만 보장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종속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죠. 종속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국가 개입, 그죠? 그 다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집단적 사적자치 보장, 요걸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소예요. 시소. 자, 여기 사업주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근로자가 있을 때는 개별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체결을 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요? 노동력의 공급이 일단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필요로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 조건에 좀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시소가 사용자 측의 무게가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소를 이렇게 실질적인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주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 시소를 맞추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헌법 32조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법, 근기법. 그죠? 헌법 32조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노조법 뭐예요? 헌법 33조를 기반으로 하는 노조법. 즉 무슨 소리예요? 개별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거는 법률이 최저 기준을 보장해줘요. 최저 기준을 법률로 일단 보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 개별 근로자 혼자서는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노동자들끼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힘을 줘서요. 그죠? 당연히 근로자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근로자 집단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이 기울어진 시소를 보완을 하는 게 바로 요렇게 입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법률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호를 하고, 그죠? 개별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개별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단결체를 통해서 요렇게 기울어진 시소를 실질적인 평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법이 규율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2절에 있는 노동법의 특수성 보세요. 자, 공법과 사법의 교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눈으로 보시면 이 시민법 체계의 사법적 원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그 폐해들 나와 있었죠? 노동자층의 빈곤이라든지 뭐 아동 노동이라든지 절대적인 근로시간 장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패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법의 원리를 뭐예요? 수정에 동그라미 하세요. 수정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동이 일반 상품이랑 똑같나요? 우리가 일반 물건 구매하듯이 똑같아요? 아니죠. 이거는 인간이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객관적으로 어쨌든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1대1로 내 시간, 노동력 제공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어 있는 게 통상 임금이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자, 근로자의 인격권 여기다 밑줄 살짝 긋고요. 나중에 판례 나올 거예요. 근로자의 인격권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조금 특수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격권과 관련된 판례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로마자 3번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민법이 형식적인 평등, 즉 뭐예요?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는 1대1이다. 똑같다. 요렇게 딱 보았던 이 형식적인 평등 원칙이 관철되어 있었던 근대 시민법과는 다르게 요 불합리를 모순성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적인 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수정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실질적 평등 이렇게 체크하세요. 실질적 평등은 당연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에 집단적 자치 존중이라고 되어 있죠? 노조법. 그죠? 노동조합, 집단적 자치.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자, 노동법은 이거 눈으로만 읽을 거예요. 자, 노동법은 집단 자치를 존중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도 이렇게 집단의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배울 거예요. 중요하게 배울 건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 요구. 자, 요거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취업규칙을 뭔가 우리 회사의 규율이거든요. 미리 세팅되어 있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는 규율을 우리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취업규칙을 뭔가 적용되고 있는 걸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불리하게 변경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의. 즉 과반노조가 있으면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과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요 근로자 집단 동의를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근로시간, 휴식제도에서 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그냥 딱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개별법에서도 집단법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근로관계에 국가가 개입은 하죠. 그죠? 이렇게 개입은 하고요. 노동 3권을 보장해서 노사 대등을 통한 단체 협약. 그죠? 요걸 통해서 노사 관계를 규율을 한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집단적 자치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단협에는 다른 노동법 법원에 비해서 우월성도 인정된다라는 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법단 취계 배울 거거든요. 이 법단 취계에서 이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법률 빼고 법률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죠?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그리고 플러스해서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규약 이런 것들은 자치 법률이에요. 당사자들 즉 무슨 소리예요? 사용자하고 근로자 측 간의 자치 법규라고요. 그죠?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해서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법원이잖아요. 얘네들은 그 법원 중에서는 단협이 우위에 있더라. 요게 이 소리예요. 그죠? 거기다 밑에다가 법단 취계 하나만 써놓으시면 돼요. 요거 뒤에 것까지 설명 들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된다라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일단만 써놓으세요. 법단 취계 수십 번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절 보세요. 제3절 보시면 노동법의 경향 보시면요. 자, 요거 보시면 노동 관습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보시면 이게 현실적으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동종의 뭔가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각자의 관행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관행이나 관습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거 관습들을 이렇게 배제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습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 관습이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법원에서도요. 그 뒤에 법원이 나올 건데 4절에 법원이 나올 건데 그죠? 4절에 법원이 나오는데 법원의 종류
4절에 로마자 2번 보시면 법원의 종류 있죠? 거기에 숫자 2번에 보면 노동관행 있죠. 아, 이게 실제 법원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 법원으로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관행이나 관습이 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자, 로마자 2번 발전적 진보적 경향. 이거 뭐예요? 아까 근대 시민 법률에서 수정 보완한 게 우리가 사회법 영역이 들어온 게 노동법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현재보다 앞으로 더 잘 살려고, 그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생활 실현을 위해서 우상향하려고 하는 법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로마자 3번 통일적 경향 보시면 우리 ILO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법에서 각각 국가에서 노동법들이 당연히 다 다른 내용을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나라가. 그치만 전체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ILO에서 협약에서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8가지 협약이 있거든요. 그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 4번입니다. 협력적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는 그러면 근기법이나 노조법이 있는 게 노사 간의 갈등을 위한 거냐? 아니에요. 노사 간의 갈등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협력적 노사 관계를 확립하려는 경향. 요렇게 띄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 참여, 근참법이라고 하는 법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근참법 등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등을 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 협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ILO 보시면 국제노동기구 되어 있죠. 여기서 배우실 거는요, 여러분들. 자, ILO라고 하면 여기서 암기하실 거. 자, 기본 협약이 몇 개다? 8개다. 기본적인 그 협약이라고 하는 거, ILO의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게 8개가 일단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암기하실 거는 이제는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는 이 8개 중에 비준 안 하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시면 요거 암기하셔야겠죠?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있잖아요. 105호예요. 요거는 비준 안 했습니다. 비준 안 했어요. 아시겠죠? 요거랑 유의하셔야 돼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했어요. 됐죠?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했는데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비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은 휴전 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한 거, 그죠? 요런 법률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특수한, 우리나라 특수성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가 안보, 그죠? 국가 보안에 관한 그 법률 때문에 일부 요런 것들을 폐지할 수 없는, 그죠? 오늘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비준을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X 표시에서 5로 된 거 있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비준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노조법에 대한 상당 부분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원래는 비준 안 됐었는데 이제 비준한 겁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그 다음 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98호, 그죠? 요것들 비준을 안 했었는데 이제 다 비준을 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요거는 비준을 했습니다. 근데 비준 안 한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암기하시고요. 요거까지도 암기하셔야 돼요. 105호. 왜냐하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들이 살짝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얘네들은 이미 있던 거예요. 자, 보시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하나의 큰 덩어리,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큰 덩어리, 그 다음 균등 대우에 관한 거. 자, 균등 대우인데 요거는 이미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동일 보수. 이미 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고평법 들어와 있잖아요. 고용 알죠, 여러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개별법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고평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고평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그죠? 요거 차별에 관한 것들, 요거 이미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것들은 이미 비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그래서 우리 근기법에 연한이 있는 거고요.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있는 거고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근기법 등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개별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준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비준 안 한 것들 암기를 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시고요. 일단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5번 보세요. 5번. ILO 기본협약의 비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ILO 기본협약의 비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 각주 보세요. 각주 1번. 교과서 각주 1번 보세요. 각주 1번 보세요. 자, 국제노동기구는 5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10개의 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155호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187호 있죠. 요거는 이미 우리 비준한 거예요. 이미 예전에 다 비준한 건데 요거가 이미 비준이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기존의 8개의 기본 협약이잖아요. 여기에다가 2022년 6월 제110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분야 기본 협약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그죠? 이제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요렇게까지. 근데 이거는 이미 비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과 작업 환경에 관한 거 155호,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 증진 체계에 관한 협약 187호. 요거 살짝 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이미 비준이 되어 있는 건데 얘네를 기본 협약 지위로 올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ILO 기본 협약 중에 이제 본문입니다. ILO 기본 협약 중에 그죠? 요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요거 3개예요. 요거 3개는 원래 안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요거 3개는 비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미 ILO에 기탁한 그 시점부터 1년 경과하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 우리의 법원이에요.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발효되었으므로 그죠? 요거는 자,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기본 협약 중에 비준되지 않은 밑줄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105호. 얘만 유일하게 기본 협약 중에 비준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협약 10개 중에 비준 안 한 거 유일하게 얘밖에 없습니다. 암기 당연히 하셔야겠죠? 요걸 제외한 7개 기본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지금 요 책에는 이제 8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빼고 이제 7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22년도 6월에 그 산업안전에 대한 거 2개도 기본 협약으로 올렸으니까 그죠? 이제는 요거 제외한 9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도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거 한 번 더 보고요. 그 뒤에 있는 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